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냈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명세 기반 기법 중에 이제 유스 케이스 테스팅과 그 다음에 페어와이즈라는 기법 두 가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예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어떤 내용들 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나요? 혹시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음,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명세 기반 기법을 하고 있죠. 명세 기반 기법은 뭐냐면 이 명세서, 뭐 요구사항 명세서, 아키텍처 설계서나 당연히 설계서나 이런 고객 요구사항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분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식을 지금 하고 있죠. 자, 맨 처음 했던 게 이제 동등분할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같이 쓰이는 경계값 분석 기법을 살펴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결정 테이블 기법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정 테이블은 코즈 이펙트의 그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고 테스트 케이스에 가지고 이제 거기 입력 값들을 예상 결과 값들을 도출해내는 방식을 의미했죠.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트랜지션 테스팅, 상태 전이 테스팅은 시스템의 동작을 이제 상태 기반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상태 전이 모델이라고 하는데,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다이어그램을 시스템을 명세하게 해서 작성하는데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겠다라는 접근이 이제 상태 전이 테스팅이죠. 그래서 시스템을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법들을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상태전이 다이어그램이 뭐고, 이걸 테이블로 어떻게 표현하고, 이 표현한 테이블을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스위치 레벨을 정의하고, 거기에 스위치 레벨에 따른 패스를 도출하고 나서 그 패스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어떤 입출력 값들, 예상 결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도출을 해냈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상태 전이 테스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스 케이스 테스팅인데 요거를 좀 살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이제 유스 케이스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유스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UML이라는 그 객체 지향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는데, 그 모델링 랭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파이드 모델링 랭귀지라는 UML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를 기반으로 여기서 시스템의 외부 동작을 이제 명세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유스 케이스라는 것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는 어떤 시스템의 동작 또는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이제 그 명세하는 어떤 명세인데,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 자체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과 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요구사항 명세나 이런 데 작성할 때 보면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다이어그램을 표현하고 거기 시나리오를 적어서 이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명세해요. 그래서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할지를 예상하고 우리가 구현하려고 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기술하는 것을 이제 유스 케이스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는데, 얘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그런 설계 기법을 유스 케이스 테스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명세 기반 기법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서 다룬 명세들, 상태 전이 테스팅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코즈 이펙트 그래프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을 분석하고 설계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도출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 명세서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스 케이스가 뭔지 좀 알아야겠죠. 자,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유스 케이스나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그런 설계 기법인데, 유스 케이스나 비즈니스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메인 플로우. 그래서 메인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대체 흐름 또는 예외 흐름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뭔가 동작이 성공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죠. 그런데 성공적으로 그 시나리오가 동작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현금을 인출한다. 이따가 뒤에 예제를 다룰 건데, 현금을 인출한다라고 할 때 ATM기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요. 그러면 그 기능의 목적은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뭐 아이디, 그 다음에 비번, 뭐 잔고 확인, 뭐 여러 가지 동작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문제가 없으면 오케이. 그래서 정상적으로 종료. 이렇게 이제 성공적으로 그 동작을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이제 기본 흐름이라고 하고, 그런데 중간에 보면 뭐 ATM기에 잔고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입력한 그 비번이 계속 연속해서 틀린다든지 뭔가 정상적으로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체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alternative flow, 뭐 exceptional flow,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크게 이제 메인 시나리오, 주류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의 대체 흐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그리고 각각의 유스 케이스는 유스 케이스 명세서를 이제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혹시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때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유스 케이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고, 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테스트 케이스를 뽑아낼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자, 유스 케이스 명세서. 얘는 뭐냐면 그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본 단위 기능, 유스 케이스와 액터 간의 상호작용을 정의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사각형 그 시스템이 표현되어야 되고, 거기에 그 시스템의 동작이 있고, 이 동작을 유발시키는 액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액터들이 있고, 액터가 유스 케이스를 뭔가 사용한다, 아니면 뭔가 동작을 시킨다,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감이 잘 안 올 수는 있을 거예요. 이게 뒤에서 이제 본격적인 예제를 좀 다뤄볼 건데, 네, 차라리 이거를 좀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유스케이스의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 현금 인출기가 있다. 현금 인출기라는 것이 있으면, 현금 인출기에서 동작하는 시나리오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금 인출기에서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금을 출금, 입금, 뭐 계좌이체 이런 것들이 있죠. 물론 뭐 디테일한 기능들이 또 있죠. 그런데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시스템을 처음에 뭐 개시 및 종료, 그 다음에 뭐 그 현금을 채워 넣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고객이 담당하지 않는 또 다른 동작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스템 외부로 제공해야 되는 기능들, 시스템이 외부 어떤 사용자에게 주고받아야 되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능을 이제 나열하는 것이 이제 유스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타원으로 표현된 항목들 하나하나가 유스 케이스 항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유스 케이스 항목이고, 이 유스 케이스 항목을 가지고 유스 케이스 항목들을 하나하나마다 일종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그래서 현금 인출은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뭐 카드를 집어넣는다. 카드 투입구에 집어넣고, 그러면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뭘 할 건지 메뉴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고객은 거기서 출금 메뉴를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이 동작, 유스 케이스 항목을 수행하기 위한 디테일한
일종의 내용들을 시나리오처럼 기술하는 것을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라고 해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항목마다 시나리오가 각각 있어요. 여기서 보면 현금 출금 하나, 입금 하나, 계좌이체 하나, 종료 멘트 하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시나리오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적으로 현금 출금이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을 때 어느 단계에서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카드가 훼손돼서 인식이 불가하다, 아니면 뭐 유효기간이 끝났다, 아니면 뭔가 비번이 잘못됐다, 아니면 여기 ATM기에 잔고가 부족하다, 아니면 내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다, 뭐 통신에 장애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예외 처리를 하는지를 다 이 시나리오를 다 기술해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명세할 때 유스케이스 항목을 하나 정의하고 그 항목 안에 그 하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데, 시나리오 안에는 메인 플로우와 얼터너티브 플로우, 그래서 메인 주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외,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두 가지 주류 시나리오와 대체 흐름,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래피컬하게 표현하게 되면 베이직 플로우라는 것은 메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검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성공적으로 그 현금 출금이 완료됐을 경우, 그럼 사용자가 카드를 입력하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는 것까지가 되겠죠.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이제 메인 시나리오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메인 시나리오에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카드가 훼손되었습니다, 아니면 비번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여러 번 기회를 줄 수 있죠. 아니면 이전에 어떤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죠. 이렇게 메인 플로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전에 몇 번째 단계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뭐 점프해서 끝낸다든지, 아니면 뭐 더 이상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끝내버린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플로우들이 있을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그 시나리오들이 메인 플로우가 있고 예외적인 그런 얼터너티브 플로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경로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러면 얘네를 가지고 이 경로들을 다 최소한 한 번씩 다 테스팅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유스케이스 테스팅의 어떤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유스케이스의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데, 요구사항을 통과하는 모든 경로를 조합하면 서로 다른 요구사항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기능을 동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복은 이제 제한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루프 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요 베이직 플로우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를 봤더니 베이직 플로우로 가다가 얼터너티브 플로우 1으로 가서 이제 종료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얼터너티브 플로우 1으로 갔다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유스 케이스 자체가 끝내버리는, 예외적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끝내버리는 케이스, 뭐 이런 식으로 이 플로우들의 그 경우의 수를 다 나열해 보면 이렇게 8가지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베이직 플로우로 가다가 얼터너티브 플로우 3번으로 가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5번은 베이직 플로우, 얼터너티브 플로우 3번, 그 다음에 1번 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얘는 3번 갔다가 1번 갔다가 다시 2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7번 시나리오는 여기서 4번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얘는 그 3번 갔다가 4번으로 끝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나리오의 조합들을, 플로우들의 조합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용자의 동작들을 누락 없이 다 테스트해 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유스케이스 항목들이 있는데, 이 유스케이스와 연관되어 있는 외부 액터들을 이제 고객, 관리자, 은행 시스템 뭐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유스케이스 테스팅을 실제로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서 지금 현금 출금 기능에 대한 베이직 플로우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M 기능의 현금 출금 기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금 출금 기능인데 뭐 순서는 은행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처음 단계 스텝들이 있는데, 출금 초기와 고객은 ATM에 있는 카드 리더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입력한다. 그 다음에 뱅크 카드를 검증한다. 그래서 자기 띠를 읽고 카드가 사용 가능한지를 점검한다. 그 다음에 핀을 입력한다. 그래서 비밀번호 4자리를 이제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요구하겠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그 입력에 대한 코드가 유효한지를 검사하겠죠. 그래서 이 플로우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유효한 핀 넘버가 입력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TM 옵션, 다른 대체 서비스들을 표시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현금 출금, 뭐 잔액 조회, 뭐 입금, 타은행 이체,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현금 출금을 고객이 선택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이직 플로우를 맞춰야 되니까. 그리고 금액을 입력하는데 출금할 금액을 입력하죠. 그래서 설정된 금액을 선택한다라고 가정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 어떤 금액을 입력할지, 출금 금액을 얼마 할지, 그리고 그만큼의 금액이 잔고에 있다라고 미리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금 가능한 금액을 입력한다라고 보고, 인증, 그래서 그러니까 카드 아이디, 핀 어마운트, 어카운트 정보로 인증 과정을 수행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게 이제 ATM기가 사실은 은행 공통 DB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거기에 이제 밸리드한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뱅킹 시스템이 온라인이고 인증 과정, 출금, 어카운트 밸런스 갱신을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뭐 잔고라든지 계좌 번호, 뭐 사용자 번호, 아이디, 뭐 등등 비번 뭐 이런 것들이 다 문제 없이 오케이다. 그래서 시스템은 현금을 배출하고 그 다음에 카드를 배출하고 영수증을 배출하고 이제 시스템 내부 로그를 업데이트 하겠죠.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이제 베이직 플로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예외적인 상황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효한 카드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스텝을 쭉 가다 보면 예외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드를 검증하는 단계, 뱅크 카드를 검증하는 단계에서 뱅크 카드가 유효하지 않을 경우에 이건 카드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여준 다음에 카드를 반환한다. 이것이 첫 번째 얼터너티브 플로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 뭔가 지금 베이직 플로우로 가다가 예외적으로 빠지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베이직 플로우, 1번부터 10번까지가 베이직 플로우라고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ATM에 현금이 없을 경우 5번 스텝에서 뭐 다 OK가 됐어요. 핀 검사 OK 됐고 ATM에서 현금 출금을 하는데 봤더니 ATM기 자체의 금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현금이 없으면 현금 출금 옵션이 아예 메뉴에서 안 뜨겠죠. 그래서 이제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현금이 있는데 보유한 현금이 부족할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금액을 입력했더니 보유한 현금이 부족했을 경우에 적절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스텝 6에 합력한다. 왜냐하면 지금 ATM기에 돈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내가 150을 출력하려고 했어요. 인출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없으니까 그냥 종료시킨다. 그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밖에 없는데 얼마까지 하겠느냐라고 이제 다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6번은 다시 돌아가겠죠. 그 다음에 뭐 핀 넘버 입력이 잘못된 경우 아까 스텝 4번에서 잘못했을 경우에 보통은 3번 정도 하죠. 그래서 3번 정도
통보를 하고 잘못된 핀을 입력했을 경우에 메시지를 출력하고 제시도 가능 횟수를 통보한다. 이 플로우는 3번 스텝으로 다시 합류한다. 왜냐하면 2번 더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시도에서 잘못된 핀 입력했을 경우에 카드를 배출하고 레이드 상태로 돌아간다. 그리고 유스 케이스는 종료된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여기서 다양한 플로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제 그 베이지 플로우고,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얼터너티브 플로우들을 도출했죠. 여기서는 크게 4가지를 도출했고, 얘를 가지고 그거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번호로 표시하게 되면 지금 카드 삽입부터 카드 검사, 핀 입력, 그 다음에 아이디 검사, 그 다음에 현금 출금, 서비스 표시, 금액 입력, 시스템 갱신, 출금, 카드 배출, 영수증 배출, 로그 업데이트.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스텝들을 차근차근 따라가는 것은 메인 플로우가 되겠죠. 베이지 플로우가 될 거고, 여기에서 아까 얼터너티브 플로우 몇 가지 예를 들었죠.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를테면 카드 검사를 했더니 카드가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9번으로 가서 카드 배출을 하고 이렇게 영수증 배출하고 로그 배출, 로그 업데이트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얼터너티브 플로우 1번은 1번, 2번, 9번, 10번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카드 정상인데 핀 번호 입력하고 그 다음에 입력했는데 카드 검사를 했더니 예외적으로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3번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다시 안 됐을 경우에 그냥 종료를 시키죠. 뭐 이런 경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얼터너티브 플로우들이 있겠죠. 이렇게 흘러가는 플로우들을 분석을 해서 얘를 가지고 아까와 같이 이제 시나리오들을 쭉 뽑아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몇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더 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1번 베이지 플로우를 성공적인 출금하는 경우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는 베이지 플로우에서 얼터너티브 1번으로 빠지는 경우, 유효한 카드가 아닐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베이지 플로우에서 2번 얼터너티브 플로우 빠질 경우, ATM기에 현금이 없을 경우, 세 번째 베이지 플로우에서 얼터너티브 플로우 3번으로 빠질 경우, 그래서 현금이 있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인출 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아니면 5번은 잘못된 핀 입력, 그래서 베이지 플로우로 가다가 이제 4번으로 빠져서 제시도가 가능한 경우와 이게 연속돼서 제시도가 불가능해서 종료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계좌가 없거나, 그 다음에 일일 금액, 출금 금액을 초과했거나, 여러 가지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얼터너티브 플로우들이 쭉 있겠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들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를 맨 처음에 베이지 플로우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얼터너티브 플로우를 도출하고 얘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서 가능한 플로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시나리오들을 쭉 만들어내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지금 여기서는 8개를 만들었고, 그럼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동작하기 위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야겠죠. 실제 입력값을 넣어야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valid, invalid, not applicable 이렇게 이제 법례를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성공적 출금이다. 그럼 카드도 밸리드하고 비밀번호도 밸리드하고 계좌도 입력 금액이나 계좌 잔고, 보유 금액, ATM의 보유 금액 모두 다 밸리드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성공적인 출금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나리오 컨디션 두 번째는 카드가 오류일 경우, 그래서 카드가 인밸리드 할 경우, 사실 나머지 항목들은 사실 동키하긴 해요. 왜냐하면 다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시나리오가 그 카드 입력하고 카드 체크하고서 바로 카드를 배출하고 메시지 보내고 이제 마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인밸리드한 카드일 경우,
그 다음에 현금이 부족한 경우, 여기서는 이제 보유금액이 부족할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경우에는 현금 출금 옵션을 선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 시나리오마다 테스트 케이스에 어떤 조건들을 넣어야 될지를 이제 도출하고요. 여기 빠졌는데 실제로 그 입력하는 금액들을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잔고가 100만 원 있고 ATM기에서 밸리드 할 경우 200만 원, 뭐 그 다음에 인밸리드 할 경우 50만 원, 그 다음에 입력 금액은 뭐 100만 원 중에 내가 50만 원을 찾겠다, 70만 원 찾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 가능한 금액들을 입력을 하고 얘를 가지고 실제 ATM기 머신에 가서 실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예,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실제로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보내는 이걸 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제 아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현금을 넣을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유사한 가짜 지폐를 가지고 이제 입력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ATM 머신에서 테스트 작업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유스케이스 기반의 테스팅 방법들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사실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는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 이런 베이직 플로우의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유스케이스 시나리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항목들을 도출하고 각 항목마다 시나리오를 만들고요. 그 만든 시나리오에서 일종의 예외적인 플로우들을 도출하고, 그리고 사실 유스케이스 시나리오에 보면 이 얼터너티브 플로우에 대한 설명도 사실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스케이스 시나리오에는 베이직 플로우와 얼터너티브 플로우가 다 있고 얘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동작할지를 경로를 도출하고 그 도출한 경로를 시나리오로 만들고 얘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이나 조건들을 넣는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완성을 한다. 그리고 이 완성된 시나리오대로 테스트를 해본다 라는 것이 유스 케이스 테스팅의 방식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이 유스 케이스 기반 테스팅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유스 케이스 테스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 페어와이즈 테스팅이라는 기법을 살펴볼 거예요. 페어와이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합들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테스트 케이스를 조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돼요. 자, 페어와이즈 조합 테스팅이라는 것은 뭐냐면 커버해야 될 기능적 범위가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는 방식이고, 얘는 대부분의 결함이 두 개의 상호작용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착용해서 두 개의 요소의 조합을 테스트 케이스로 도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파라미터 값들이 다른 모든 파라미터의 값들과 최소 한 번씩 조합이 되도록 하는 집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올페어스나 오소고나 어레이, 뭐 페어와이즈 여러 가지 이제 유사한 기법들이 있는데 세부 알고리즘은 조금씩 다른데 크게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큰 컨셉은 뭐냐면 테스트해야 될 팩터들이 있으면 거기에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요소들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지죠. 그래서 최소한 한 개씩의 조합을 누락 없이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개념이 이제 페어와이즈 조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요소들의 조합이 한 개 개별 요소들만 조합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각 항목들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세 개를 한꺼번에 모두 경우의 수를 다 조합해 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F1과 F2, F3가 있으면 F1과 F2의 조합, F2와 F3의 조합, F3와 F1의 조합 이렇게 조합하는 것이 여기서 페어와이즈 테스팅 기법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예시를 들면 어떤 거냐면 mp3 플레이어가 있다,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능을 세 가지 파라미터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생 옵션이 플레이와 스탑, 볼륨은 크게 작게, 이퀄라이저는 오프와 온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그 옵션들이 있고 기능들이 있고 각 기능들 안에 이제 두 가지씩의 옵션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두 개니까 2의 3승이면 8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조합을 다 하면 8개의 조합이 나오겠죠. 그래서 플레이 상태에서 볼륨을 크게 이퀄라이저 오프, 그 다음에 뭐 스탑 상태에서 볼륨을 크게 이퀄라이저 오프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하게 되면 재생의 옵션, 볼륨의 옵션, 이퀄라이저 옵션 각각에 대해서 모든 조합을 누락 없이 다 테스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mp3 플레이어의 기능이 우선은 2개씩만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기능 자체가 이렇게 3개만 있지도 않고 그 기능의 옵션들이 실제로 2개씩만 있지도 않죠. 여기에 만약에 기능이 2개가 더 추가가 된다. 뭐 파일의 타입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2의 4승, 2의 5승 뭐 엄청나게 조합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조합이 나와서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테스트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죠. 이럴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세 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재생과 볼륨의 조합, 볼륨과 이퀄라이저의 조합, 그 다음에 재생과 이퀄라이저의 조합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그 조합을 좀 줄여보자 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페어와이즈 조합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자 설명을 하면 페어와이즈 조합은 지금 3가지 옵션 중에 아까 8가지였죠. 근데 8가지를 다 보지 않고 2개씩만 보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재생과 볼륨의 옵션 2가지를 본다고 하면 재생의 플레이와 스탑 거기에 엇갈려서 볼륨의 크게 작게 이렇게 하면 재생과 볼륨의 각각의 조합이 4가지의 조합이 나오죠.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재생과 이퀄라이저의 2개의 조합만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볼륨을 생략하고 재생과 이퀄라이저의 조합을 보면 플레이, 스탑이니까 오프, 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재생과 이퀄라이저의 조합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까 재생과 볼륨의 조합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요번에 마지막 볼륨과 이퀄라이저의 조합을 해보면 크게 작게, 오프, 온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2개가 겹치죠. 크게 오프, 뭐 작게 온 이렇게 이제 겹쳐져 버리죠. 그래서 이 2개 순서만 쫙 바꿔주면 볼륨과 이퀄라이저의 조합도 크게 오프와 크게 온, 작게 온과 작게 오프 이렇게 2개의 조합들이 다 누락 없이 되고 이렇게 바꿔도 재생과 이퀄라이저의 관계는 문제가 없죠. 그쵸? 스탑의 온과 스탑의 오프니까 이 순서를 바꿨을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개의 조합이 나오면 이렇게 4개의 조합으로 재생, 볼륨, 이퀄라이저 3개가 재생과 볼륨, 볼륨과 이퀄라이저와 재생 이렇게 각각 2개씩은 경우의 수가 누락 없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이제 페어와이즈라고 해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지금 몇 개가 나왔죠? 1번, 2번, 3번, 4번 하면 4개의 조합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올페어로 했을 경우에 모든 경우에 조합을 다 했을 경우에 8가지가 나왔죠. 그러면 8가지 조합을 4가지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에요. 자, 뭐 이게 뭐 대단하냐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요 경우의 수가 조합의 수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비율은 엄청나게 많아져요. 지금은 테스트 케이스가 절반으로 줄었지만 이게 케이스가 많아지면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개념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커버해야 될 기능적 범위가 많을 때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테스트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념이 이제 그런 거고, 우리가 봤던 요소들이 볼륨, 이퀄라이저 뭐 이런 식으로 재생, 볼륨, 이퀄라이저에서 재생과 볼륨, 볼륨과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와 재생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요소들끼리만 비교를 했죠. 그래서 결함이 두 개의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는 것을 착안했고, 모든 조합을 테스트 케이스로 노출하는 것을 이제 페어와이즈 조합 테스팅의 그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의 조합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이를테면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아까 두 개씩인데 이제 하나씩 늘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운영체제가 있고 거기에 브라우저가 있고 브라우저 안에 어떤 인터넷 브라우저에 플러그인들이 있다. 그럼 이제 이런 조합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 조합만 해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조합이 나오겠죠. 플러그인의 개수도 많고 요즘 브라우저도 많고 브라우저의 버전을 따지기 시작하면 그 조합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그 플러그인의 호환성 문제다. 그런 것들 이제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우리가 테스트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조합들을 이제 줄여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훨씬 간단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손으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해볼 수도 있어요. OS와 브라우저, 플러그인, 그 다음에 플러그인과 OS 이렇게 각각을 조합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해보면 조금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OS는 옵션이 두 가지인데 브라우저는 세 가지고 플러그인은 세 가지예요.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아까는 개수가 다 똑같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가장 가짓수가 많은 파라미터 간의 조합을 고려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들어요. 이를테면 여기서 가장 많은 게 뭐가 있죠? 브라우저가 세 가지, 플러그인 세 가지죠. 그래서 브라우저와 플러그인의 조합을 먼저 고려를 해요. 그러면 3 곱하기 3이니까 총 9가지의 조합이 나올 거고, 그 조합의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브라우저와 OS, 플러그인과 OS의 조합들을 고려하면 그 개수가 넘어가지 않겠죠. 네,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물론 해보는 게 가장 좋지만 시키면 안 할 거기 때문에 그 간단한 스크립트로 이걸 돌려보는 그런 예제가 있어요. 그런 예제를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그 페어와이즈 조합을 실제로 제공해주는 어떤 툴이 있는데, 간단한 스크립트를 한번 찾아서 작성을 해볼게요. 이거는 allpairs라는 아마 파워 스크립트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툴이 있는데, 여기 사이트에 가보면 satisfice.com tools라는 사이트를 가보면 요 allpairs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제가 가본 건데 satisfice.com 가보면 다운로드가 있고요. 여기 가도 되고 뭐 구글에서 검색해도 사실 뭐 돼요. 여기 이제 제임스 바우라는 테스팅 쪽에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만들었어요. 이 툴을 만들어서 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어떤 압축 파일이 있어요. 압축 파일이 있고, 이 압축 파일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압축 파일을 다운받게 되면 여기 allpairs라는 G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압축을 푸는데, 이제 이게 그 커맨드 상에서 수행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압축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 밑에 pairs라는 폴더를 저장을 하고 생성을 하고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압축을 풀면 이런 파일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요 allpairs.exe라는 실행 파일이 있고 얘를 가지고 실제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서 이 얘를 다운로드를 하면 satisfice.com에 가서 다운로드를 하고 얘를 압축을 풀면 여기 특정 폴더에 저장을 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툴에 대한 준비가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지금 C 드라이브에 pairs 제가 여기 요 실행 파일 allpairs.exe가 있는 폴더로 갔어요. 그럼 여기 가보면 allpairs.exe가 있죠. 이 파일을 이제 실행을 시킬 거예요. 이 파일을 실행시킬 건데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요거를 먼저 해볼게요. 그 재생 볼륨 이퀄라이저 이 조합에 이 조합을 이제 테스트 케이스로 노출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보면 우선 엑셀을 열어서 여기에 이렇게 뭐 색칠은 안 해도 돼요. 재생 볼륨 이퀄라이저 있고 플레이, 스탑, 크게 작게, 오프, 온 이렇게 이제 조합을 했죠. 그래서 이 파라미터의 조합이 있고 얘를 카피한 다음에 그 pairs 폴더에 input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페이스트를 하고 세이브를 시켜요. 근데 이거를 탭을 내가 막 조정하면 안 돼요. 여기서 스크립트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input이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같은 위치에다 만들어야 돼요. 요 pairs 폴더에 같은 위치에 만들고 여기에 input이라는 뭐 파일명은 달라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페이스트 하고 이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파일이 지금 하나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allpairs input.txt를 내가 testcase1.txt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얘 인풋을 받아서 얘가 pairs를 만들어서 testcase 1번이라는 파일로 출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뭔가 지금 제대로 카피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금 툴이 좀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페이스트하고 컨트롤 S 세이브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뭔가 정상적으로 됐죠. 자, 지금 보면 여기 약간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케이스 1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테스트 케이스 1이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얘를 열어보면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밑에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무시해도 돼요. 요 위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낸 테스트 케이스예요. 이렇게 다시 붙여서 볼게요. 붙여서 보면 지금 테스트 케이스가 총 4개가 나왔고 재생에 플레이, 스탑 있고 볼륨에 크게, 작게가 있고 이퀄라이저에 오프, 온, 오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재생과 볼륨을 비교해 봤을 때 플레이 크게, 작게, 스탑 크게, 작게 다 돼 있고 볼륨과 이퀄라이저 봤을 때 크게의 오프와 온, 작게의 온과 오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과 이퀄라이저도 플레이의 오프, 온, 그 다음에 스탑의 온, 오프 다 있죠. 이렇게 2개씩 조합이 누락 없이 다 만들어졌어요.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OS 브라우저 플러그인. 그래서 얘를 인풋 파일을 지우고 엑셀을 이렇게 셀을 선택한 다음에 카피를 한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 하고 바로 파일을 저장해야 돼요. 여기서 뭔가 내가 탭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이 스크립트가 돌면서 아까 같은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그대로 카피를 하면 지금 보기에는 이쁘지 않죠. 그런데 얘는 탭으로 정리가 된 거라서 여기서 다시 아까 테스트 케이스 1번을 했으니까 테스트 케이스 2번 .txt로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인풋은 이제 동일하니까. 그러면 지금도 뭔가 만들어졌죠. 조금 전에 테스트 케이스 2번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2번을 보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엑셀에 한번 띄워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여기서는 총 9개의 테스트 케이스 나왔겠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라우저가 3가지, 플러그인 3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두 개를 조합하려면 3 곱하기 3, 9가지 조합이 반드시 나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OS와 브라우저는 3, 2, 6, 6개만 나오면 돼요. 마찬가지로 OS와 플러그인도 마찬가지로 6개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요구되는 테스트 케이스는 9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다 조합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18가지 조합을 9가지로 줄였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절반으로 이제 줄이게 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윈도우즈 7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파이어폭스와 크롬 이렇게 OS와 브라우저가 이렇게 누락 없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브라우저 플러그인도 당연히 각각을 살펴보면 IE의 No Option, CentOS Kindle, Instapaper 이렇게 3가지 다 있고 파이어폭스의 No Option, CentOS Kindle, 그 다음에 Instapaper 크롬도 마찬가지로 Instapaper, No Option, CentOS Kindle 이렇게 각각 그 브라우저와 플러그인의 조합 그 다음에 OS와 브라우저와 OS와 플러그인 조합이 누락 없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 질문을 할게요. 자, 여기서 윈7에 이렇게 밑줄이, 물결 무늬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요 8가지를 조합을 했더니 총 9가지의 경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가 도출이 됐죠.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물결 무늬로 표현된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자, OS와 그러니까 브라우저 플러그인은 총 9가지가 필요한데 사실 OS와 브라우저나 OS와 플러그인은 6개만 있으면 되죠. 그쵸? 2 곱하기 3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8번과 9번의 케이스에는 여기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Don't care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7이 들어가든 10이 들어가든 전혀 문제가 없는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 페어와이즈의 조합의 요구사항은 만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의 개수가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가 달라지면 적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쪽에 더 많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올페어스를 다운로드를 받고요. 거기에 입력 데이터를 메모장에 복사를 해요. 엑셀을 메모장에 복사를 한 다음에 input.txt 파일을 만들고 얘를 올페어스가 있는 폴더로 간 다음에 거기에서 input.txt를 testcase.txt로 전환한다, 생성한다 라고 명령을 수행하고 이 testcase.txt 파일을 확인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면 얘를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얘를 카피해서 그냥 엑셀에 추가를 하면 이렇게 조합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그 페어와이즈 툴을 실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가지고 한번 수행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두 개의 요소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결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개의 요소의 모든 조합을 테스트 케이스로 도출하겠다라는 것이 페어와이즈 테스팅의 개념이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제공해주는 오늘 실습을 사용했던 올페어스 말고 픽트라든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터넷 검색해보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 활용해도 비슷해요. 네, 그렇게 활용해도 되고요. 실제로 요거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테스트 케이스를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최소한의 조합들은 내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그 명세 기반 기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네, 간단한 그 명세 기반 기법의 실습 예제를 제가 작성을 했으니까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서 제출을 해주세요. 네, 일주일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설명하면 첫 번째 예제는 결정 테이블 테스팅에 대한 실습이에요. 그래서 마라톤데이 웹사이트 구축하는 내용인데 그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은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 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온라인샵에서 옵션들이 있고 이런 제품을 구매하는데 고객 참가자 선수냐 아니면 기타 고객이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그 남성일 경우와 여성일 경우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구매 지원이라는 그런 프로모션 옵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이거에 따라서 할인 혜택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결정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서 테스트 케이스를 한번 도출해 보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자, 두 번째 예제는 상태 전이 테스팅인데 이거는 탁상시계의 시간 날짜 표시 기능에 대한 상태 전이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날짜가 표시되고 셀렉트 체인지라는 버튼을 누르면 시간을 변경하고 억셉트 하면 저장이 되고, 다시 여기서 모드 변경을 하면 날짜로 표현되고 날짜에서 동일하게 셀렉트 체인지 하면 체인지 데이트로 갔다가 억셉트 체인지로 갔다가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기능인데, 우리가 탁상시계가 이제 시간 표시, 날짜 표시 이렇게 있고 변경, 시간 변경, 날짜 변경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가지고 상태 전이 테이블을 만들고 원 스위치 레벨에 패스를 도출하고 각 패스를 수행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도출하면 돼요. 네,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세 번째 페어와이즈 테스팅인데 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페어와이즈 그 스크립트 올페어스를 활용해서 자, 세 가지 파라미터가 있어요. 웹브라우저, 플러그인, 그 다음에 OS. 네, 아까와 비슷하죠.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11, 파이어폭스 오페라,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리얼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 넌, 클라이언트 OS는 윈 7, 10, 리눅스, 맥OS 이렇게 전체 풀 조합하면 48개가 나오는데 요걸 가지고 올페어스를 하면 몇 개가 어떻게 조합이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 세 가지 예제를 제가 첨부를 할 거니까 얘를 작성을 해서 다음 주 강의 시간 전까지 예,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세요. 예, 요거 다시 한번 공지할게요. 네, 그러면 강의에 대한 그 실습 예제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